안녕하세요. 이용근 교수의 삶을 창조하는 여행의 기술을 소개해드리는 도우미입니다. 오늘은 여행의 기술 3장 1절 여행의 길을 묻는 인생 철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니체의 비극의 탄생이란 측면에서 여행에서 길을 묻고 자신의 탁월성을 발견하며 삶을 창조하는 여행 철학이 예술적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비극의 형식을 이용하여 카타르시스를 통해 삶의 애환과 고통을 정화시켰습니다. 극 중에서 주인공이 부당하게 불행에 빠져드는 것을 보고 연민을 느끼고 감정이입을 통해 자신의 두려움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공연이 끝나고 나면 격정적인 사건에서 빠져나와 연민과 두려움이 해소됨으로써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비극을 통한 카타르시스란 독자나 관객이 비극 작품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감춰진 감정이나 충동을 대면하고 치유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카타르시스 과정은 인간의 감정과 갈등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며 결국 사회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합니다. 니체도 비극의 탄생에서 디오니소스적 예술 충동과 아폴론적 예술 충동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이상적인 예술의 형태라고 주장합니다. 디오니소스적 비극은 그리스의 대표적인 비극으로 아폴론적 예술로 승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예술 작품이 완성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일상을 벗어난 광란의 디오니소스 축제를 통해 개별적인 예술가에서 전체적인 예술 작품으로 변신함으로써 개별적인 죽음을 통한 비극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비극의 합창은 디오니소스적 열광 속에서 배우와 합창단, 관객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환영입니다. 그리스 비극은 종합예술로서 음악극의 원형이자 예술적 미학의 총화입니다. 일상의 고통이 없이는 여행의 비극도 탄생되지 않습니다. 자연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의 삶이 주는 외로움과 고통으로부터 시작된 여행의 비극은 광란의 디오니소스적 여행을 통해 자연과 하나가 되는 하빌의 도취를 경험하게 합니다. 여행의 비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행의 길을 묻는 탁월한 철학적 사유의 시선은 아리스토텔레스와 니체의 비극 철학을 통해 인간의 감성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가 일상에서 직접적으로 그리스 비극을 접하지 않더라도 여행길에서 만나는 고통의 비극은 두 철학자의 비극의 탄생을 통해 삶이 새롭게 창조된다는 철학적 사유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니체의 견해를 비교해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카타르시스를 통한 감정 정화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니체는 문화와 예술적 차원에서 비극의 탄생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비극 작품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내면 세계와 갈등을 이해하며 공감과 카타르시스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높이는 데 기여하며 결국 사회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그리스인들은 아폴론과 디오니소스를 통해 삶을 예술적으로 미화시키고 새롭게 창조하는 비극의 미학을 창조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포도주의 신으로 광란의 축제를 통해 개별화의 원리에 따른 세계관을 파괴하는 경험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파괴로 인한 해체된 삶은 아폴론적인 것으로 다시 승화시켜 새로운 삶을 창조합니다. 니체는 음악을 비극의 예술 양식으로 승화시켜 음악 정신으로부터의 비극의 탄생을 천여작으로 출간하였습니다. 술과 예술 사이에는 미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아폴론적인 예술가와 디오니소스적 예술가는 각각 언어와 비언어, 이성과 감성을 통해 창작합니다. 이러한 창작 과정은 동양의 음양 사상과 연관되어 있으며 아폴론적인 삶과 디오니소스적 삶은 혼돈과 질서의 영원한 회귀 속에서 일어나는 음양의 창조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비극의 철학이 일상에서 예술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면 여행은 우리가 비극의 철학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상을 떠난 여행에서 경험하는 비극의 탄생은 일상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창조해 가도록 하는 원동력임을 깨닫는 것이 여행 철학이 주는 미래가치입니다. 직접 삶을 창조하는 여행은 의식의 특별한 활동으로 영향력이 크고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곰곰이 생각하며 은유하는 사람이 탁월한 인간이라고 말했듯이 비극의 탄생으로 떠나는 여행은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신중하게 생각하며 사유의 시선을 높이는 창조행위이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인간의 탁월성을 발견하게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탁월성을 이론적 탁월성, 실천적 탁월성, 기술적 탁월성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론적 탁월성은 감각적으로 경험하지 못해도 곰곰이 생각해 불변적 존재를 관조하는 활동입니다. 실천적 탁월성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판단과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기술적 탁월성은 자신이 심사숙고한 사유 과정을 통해 얻은
실천적 지식을 반복적으로 훈련함으로써 몸으로 그 차이를 느끼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탁월성은 낯선 곳을 여행하면서 느끼는 고통과 두려움을 직접 극복하면서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상은 인간의 꿈을 창조한다는 측면에서 완전한 창조적 예술의 세계입니다. 일상에서 꿈을 실현하면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기쁨은 아폴론적인 것에 속합니다. 일상의 개인적 꿈을 파괴하고 떠난 여행에서 자신보다 더 높은 자연의 일원으로 돌아가 자연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기쁨은 디오니소스적인 것에 속합니다. 그리스 예술은 아폴론과 디오니소스가 서로 충돌하고 대립하면서 일상의 아폴론적 예술에서 여행의 디오니소스적 예술로 승화되고 그 다음에는 양자를 종합하는 비극적 예술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아폴론적 일상과 디오니소스적 여행을 겸비하면서 삶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창조적 여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아폴론적인 꿈의 예술가와 여행의 디오니소스적 도취의 예술가 사이를 오가면서 일상의 꿈과 여행의 도취를 겸비한 예술가로 살아가는 여행 철학가가 됨으로써 아리스토텔레스와 니체가 말하는 비극의 탄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개인의 탁월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론적 탁월성은 여행에서 왜를 묻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됩니다. 실천적 탁월성은 여행을 하며 직면하게 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탁월성은 반복적인 시행착오를 경험할 수 있는 여행을 통해 감각적으로 미묘한 반복의 차이를 발견하면서 형성됩니다.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미묘한 차이를 느끼는 반복과 차이는 기술적 탁월성을 습득하는 데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행으로부터의 비극의 탄생은 인간의 탁월성을 빛내는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이 길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선택하고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도 여행을 통한 비극의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극을 탄생시키는 광란의 디오니소스적 여행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